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수인성 전염병은 물이나 음식, 야채 등을 통해 타인에게 옮거나 침, 가래 등을 통해 전염되는 질환입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이 수인성 전염병의 매개체인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이 잘 되고 나름식과 끓이지 않은 물을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확산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20초 이상 씻고 개인 수건을 사용해야만 이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헬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긋지긋한 살들, 여름철 다이어트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매년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겪는 다이어트의 고통. 이제는 체질 성형을 안 찌는 체질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의학계 최초로 16대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신현대 선생님으로부터 단순히 살을 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찌는 체질을 영원히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자 건강하게 그리고 젊고 아름답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학계는 최초로 이 대통령 주치의도 하셨고 또 이렇게 여성들이 정말 반길 만한 책, 평생 살 안 찌는 몸 만들기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이 현대인들의 비만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예, 비만이 예적부터 있었습니다. 예, 우리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불수록 비인이라 해가지고 비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비만은 그 원인이 이제 그 고량진미라 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지방, 고칼로리, 단백 이걸 이제 그걸 표현한 게 바로 이제 고량진미거든요. 이제 그거를 많이 이제 먹으면 비인이 된다, 즉 비만이 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또 이 비인의 는 주로 이제 중풍, 지금처럼 뇌졸중이죠. 오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소갈증이라 해가지고 지금 당뇨병이죠. 예, 그런 소갈증 환자도 이 비인한테 많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의 그 시대로 봐서는 지금처럼 많은 숫자의 어떤 비만은 없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요 근래에 우리 비만은 한국인에 있어서 거의 한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과체중까지 합치면 거의 한 60~70%가 지금 비만의 과체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럼 현대인은 왜 그러면 이 비만이 옛날보다 많으냐는 그것은 결국 옛날은 우리가 볼 때 주로 농경지, 농업사회라고 우리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 사회가 됨으로써 점점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정보화 시대로 이제 쭉 이렇게 오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우리 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해서 한데 특히 만성질환 내지 어떤 이런 대사성 질환은요, 꼭 의학의 어떤 그런 범주에만 두기보다는 사회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체제랄까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원인으로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화 이 시대에는 역시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분야가 많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혹사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잘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편리하다는 말이거든요. 편하다. 그럼 좋죠, 그게. 그러나 그게 이제 모든 어디 보면 세상의 이치라는 게 음양이 있고 좋으면 또 해가 되는 부분도 다 이제 있는 게 우리 보면 우리 삶이라 이렇게 볼 때 편리함으로 인해서 오는 다른 어떤 역기능이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의 양이 이제 첫째 이제 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식생활에 이제 서구적인 어떤 그런 그 식생활이 이제 많이 오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하는 스피드 사회잖아요. 그죠? 그런 음식도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 위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작용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음식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외식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밖에서 식사한다는 게 별로 뭐 참 1년에 몇 번 정도 할 정도죠. 지금은 그 외식, 그 밖에서 먹는 그런 식사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식재료부터 해서 그 음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정말 고량진미에 해당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따르는 게 또 남자분들의 어떤 그 음주, 술로 인한 그런 그 칼로리의 과잉 섭취까지도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회 자체가 모든 것이 이제 이게 기계화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앉아서 일하는 업무라든가 또 교통수단도 정말 좀 편하게 하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체중이 이제 비만에 많이 느는 이제 그런 게 지금까지였었어요. 내가 볼 때. 선생님, 그렇다면 양인과 음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여러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막 쉽게 볼 때, 역시 그 양인은, 더위를 많이 타겠죠. 예, 음인은 추위를 많이 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더라도, 역시 양인은 이제 찬물을 찾게 되고, 음인은, 그 따뜻한 물이고, 특히 그 음인은 이제 손발이 많이 이제 차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얼굴도 상당히 좀 뭐랄까 희고 창백한 그런 반면에 양이는 얼굴이 붉고 좀 이렇게 상기되면서 특히 이제 가슴이 많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맥박수도 조금 이제 빠릅니다. 음인에 비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음인은 이제 주로 그 맥박수도 또 그 좀 느리고 적은 게 이제 음인과 양인의 대충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비만의 원인이 체질이라면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게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체질 개선도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사람마다 자기의 뭐랄까 체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 보거든요. 부모의 그 하나의 어떤 유전적인 게 하나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생활 그 자체에서 우리가 어느, 체질이 또 그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타고나는 그 체질 그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비만 환자들의 그 체질을 보게 되면 음인, 양인으로 우리가 나눠볼 때 음인 쪽이 훨씬 더 많은 대략 한 70%에 해당되는 비만이 음인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 체질 성형이라는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이 체질 성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인들은 주로 이제 속성이 어떠냐 하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저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하는 기능이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체질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양인은 영양을 소모하고 발산하는 기능이 또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음인들은 내 체질 그 자체를 알므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어떤 뭐랄까 예방이랄까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똑같이 먹은
얻는데 살이 찌고 안 찌는 어떤 그런 사람은 결국 음인과 양인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음인 쪽에 이제 비만이 이제 많이 오니까 나의 어떤 그런 그 식생활부터 일상생활의 어떤 습관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예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칼로리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양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좀 그게 할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체질 성형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이 그 비만이 이거는 우연한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생명 활동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비만이 될 수 있는 특히 어민들은 손이 많이 이제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만을 어느 정도 우리가 체질 성형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표준 체중에 접근을 했다. 막 이런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계심은 조금 가지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내 그 자체의 그 하나의 결국은 비만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습관을 우리가 체질화하면 굳이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내 몸과 행동이 그래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하나의 그 치료법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끊으면 상당한 어떤 그런 일정 기간 또 힘든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담배를 완전히 끊은 상태에서는 담배도 싫어지고, 또 그 담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많이 나타나듯이 이 체질 성형을 우리가 23일간 한 이후에는 입맛이라든가 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몸이 완전히 이제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너무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부담에서는 좀 해방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식욕이 무의식의 지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배가 고프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영양이 필요하다는 그 신호가 이제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고 또 먹음으로써 인해서 이제 우리가 배가 부르다 하면 이제 포만 중추가 이제 자극하면서 숟가락을 어떻게 놓는 건데 특히 이제 요 근래에 그 비만 환자들의 패턴을 보면 이제 그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요. 식욕 중추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하나의 스트레스죠, 그게요. 자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욕을 자꾸 이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또 포만 중추가 자극됨으로써 편안함을 또 얻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요 근래에 현대인들의 어떤 그 비만이 오는 패턴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다이어트 요요 현상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셨던 분들, 단 한 번의 체질 성형으로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다음 주에도 이어지니까요. 꼭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다음 순서는 건강체험 극과 극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체험 극과 극 오늘부터 함께할 신미정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하면 주변 슈퍼마켓에서 파는 게 다다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요 특별하고도 다양한 비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먼저 이곳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벌써 105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킨케어 전문 회사고요. 더욱이 스웨덴 왕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공식 지정 업체로 선정이 될 만큼 아주 영예로운 그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대단한 비누 같은데 어떤 성분이 있길래 네. 그런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 에그팩, 이 달걀 흰자 성분에 들어가 있는 레시틴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서 일단은 어렵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그 모공 수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모공 수축, 각질 제거, 또 피지 제거, 영양과 보습의 느낌까지도 같이 5가지의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부가 아주 순한 느낌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이런 느낌을 크게 보실 수 있고 4번을 사용했을 때 얼굴에 확 느낌이 온다라는 것을 임상 실험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을 만큼 4번만 사용하셔도 정말 모공 수축에 도움, 각질 피지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용 방법이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스웨덴 에그팩을 사용하시길 저희가 권해드리는데요. 뭐 개어서 얼굴에 바르고 또 씻어내고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번거로워서 피부 관리 못하시는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얼굴에 그냥 거품만 살짝 내주셔서 얼굴에 눈과 코 주위를 제외한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를 하신 이후에 5분 동안만 그냥 계시면 되거든요. 5분의 시간 동안 양치를 하셔도 좋고요. 또 다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5분 후에 그냥 세안하는 것만으로도 모공 축소, 그리고 각질, 피지 관리, 그리고 영양과 보습의 느낌까지도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웨덴 에그팩입니다. 그럼 다양한 제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스웨덴 에그팩 외에도 소나무 바디 톨바라고 해서 샤워하실 때 여러분 아주 풍부한 거품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소나무 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는 바디 톨바, 전신을 아주 시원하게 또 말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바디 톨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트밀 솝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오트밀 가루가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해서 각질을 관리해주는 그 전문 각질 솝이 또 있고요. 그리고 레몬 솝이라고 해서 여름에 여성들 왜 해변가도 많이 가시고 그럴 때 제모 관리 하시잖아요. 제모 관리 하실 때 또 풍부하게 거품을 내서 피부에 도포를 하고 난 후에 제모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전문 또 비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마다 네. 피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피부 타입이 이용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성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 피부 타입을 굉장히 고민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웨덴 에그팩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게 바로 장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4회 정도만 쓰시게 되면 모공 축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저희가 임상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타입의 피부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이 또는 남성분이라도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네,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문 뷰티샵, 오프라인 샵에서도 구입 가능하시고 또 홈쇼핑을 통해서도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판매처는 아주 도처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단순히 세안만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까지 더해졌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제 비누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와보니까 신기한 것들도 많고요. 예쁜 것도 참 많은데 먼저 이곳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네, 이곳은요, 천연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천연 제품이라 그러면은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은요, 첫 번째는 비누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만들 수 있고, 샴푸 만들 수 있고, 파우더 종류로 베이비 파우더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몸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천연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기뿐만 아니라 또 원하시는 분한테는 또 판매도 되고요. 지금 보면은 비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비누 종류는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녹여 붓는 비누랑요. 그 다음에는
가성소다하고 기름하고 같이 교반을 해가지고 만드는 비누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비누는 한 2가지 종류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본다면은요, 여드름에 좋은 비누도 있고요, 아토피에 좋은 비누도 있고요, 모공 수축에 좋은 비누도 있고, 미백에 좋은 비누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원하는 비누를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좀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와는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런 점들이 있다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다른 점이요? 네. 가장 큰 점은요, 천연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신체에 전혀 자극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천연 글리세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습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감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좋은 점은 자연 친화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공해나 어떤 아토피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다 좋아요. 전문적으로 수강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것들이 그런가요? 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네. 네. 가장 먼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럼 녹여붓는 비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가정에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녹여붓는 비누가 시중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누 베이스라 그래서 비누 소지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커피 분말이나 코코아 분말이 있어요. 집에서 드시다가 그냥 먹을 수 있는? 예. 네. 그런 걸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름 종류인데요. 이거는 글리세린이나 피마자, 비타민 E 이런 기름 종류예요. 기름 종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에서는 여기 저는 이제 틀이 있는데 집에서 라겐락톤 같은 거 있죠. 그걸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좀 기능과 향을 원하신다면은 아로마 있죠. 아로마를 몇 방울만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요, 비누 베이스를요,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거예요. 네. 비커에다 녹이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는 없으시면은 락앤락에다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30초 간격으로 얼만큼 녹았는지 보시고 완벽하게 녹았을 때 그때 빼가지고 첨가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적당히 녹았거든요. 한 온도가 지금 70에서 한 80도 사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요, 저는 지금 카카오 파우더를 쓰는데요. 네. 집에서 드시는 것도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피마자하고 글리세린을 넣는데요. 네. 한 스푼 정도씩. 근데 저희 집에는 이번 오일은 없거든요. 아, 그러시죠. 그러면은요, 요새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 캐놀라 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스푼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향수 같은 거 있으시죠? 네. 향수. 그런 것도 몇 방울 떨어뜨려서도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득 부어주시면 되고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정말 몇 분 안 걸렸어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비누들 직접 구경도 해보고 또 네. 만들어까지 봤는데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요즘엔 워낙 특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팩 개념의 비누부터 시작해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더 믿음이 가는 수제 비누까지 이 정도면 다가올 여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가올 여름에도 비누와 함께 청결함도 잡고 건강도 잡을 수 있겠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면 뚱뚱해질 확률이 높아지고 짠 음식을 좋아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살이 쪄서 고민이신 분들 맵고 짠 음식은 섭취를 줄이시고요.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마시고요. 식사 시간은 20분에서 30분가량 충분히 가지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생활 수칙으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